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념을 끝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함수를 다뤄봐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로 1차함수, 2차함수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첫 번째 함수가 분수함수예요. 그죠? 유리식 안에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는데 다항식의 대표적인 함수가 2차함수였죠. 그죠? 3차, 4차 함수 같은 것도 이제 미분, 도함수 해야만 그릴 수 있고요. 그 유리식 중에서 분수함수를 오늘 할 거예요. 분수함수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분수함수를 하려면 함수값을 찾아야 되니까 분수식에 관한 기본적인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그죠? 분수식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모가 1차인데 분자도 1차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분자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은 엄마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식에서 낮다는 얘기는 차수를 낮추는 거예요. 엄마가 1차면 아들은 엄마보다 낮은 상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직접 나누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분모를 쓰는 거예요, 분자에다가. 엄마가 왔잖아요. 그럼 원래 이 자리에 x만 있었으니까 2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렇게 쪼개면 나누니까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높거나 같으면 반드시 분자를 이렇게 분모보다 차수가 낮도록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분수함수에서도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낮추는 법을 연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분수라는 게 비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례식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A 대 B는 C 대 D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B에 대한, 다시 말하면 B가 분모예요. 그죠? D에 대한 C 값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넘겨볼게요. B분의 A는 D분의 C가 0이고요. 통분해볼까요?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BD분의 AD-BC인데요. 와, 분모는 절대로 0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0되면 분자가 0돼야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AD는 BC다. 이런 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과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같아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비례식과 분수식의 연산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이 분수식에서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2를 더하면 통분해서 A 플러스 P, D분의 C 플러스 D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똑같이 2를 빼도요. 똑같이 2를 빼도 이렇게 빼면 2를 뺀 거잖아요. B분의 A 마이너스 1이니까요. 똑같이 뭐 해도 좋아요. D를 빼도 좋대요. 그죠? 또 분모 분자를 서로 나눠도 돼요. 변변 나누면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는 C 플러스 D분의 C 마이너스 D.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비례식이 주어지면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비례식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가벨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말이죠.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2다 그러면 분모끼리 다 더하고 분자끼리 다 더해도요. B가 성립해요. 됐죠? 이거를 더할 가짜에 나눌 B자다. 그래서 가벨이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가벨을 쓸 때는 분모를 더해서 절대로 0되면 안 돼요. 됐죠? 예를 들면 2분의 1, 4분의 1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역시 뭐로 성립해요? 6분의 3으로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2분의 1, 4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 그래도 다 2분의 1로 같지만 이 경우에는 가벨을 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모의 합이 0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가벨을 쓸 수 없대요. 그죠? 따라서 가벨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다라는 걸 잘 인식하고요. 가벨을 쓸 때는 반드시 분모의 합이 0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만약에 분모의 합이 0 돼버리면 가벨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분수식의 성질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이런 기본적인 분수식의 계산과 기본적인 성질을 몇 가지 잘 주의해 두면 분수함수를 그릴 수 있는데요. 분수함수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우리가 반비례함수라는 걸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x분의 1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수식이죠. 분모의 미지수가 있으니까요. 분모가 0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이면 y도 1이고요. x가 2면 y도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면 와 2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x가 양수일 때 y값도 양이고요. x가 음이면 어떻게 해요? x는 y도 음이니까 됐죠? 몇 사오면? 3, 4분면이 똑같이 그리면 됐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수함수를 그려낼 때 기본적으로 이 값을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는 상수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이 분자의 상수값이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는요. 그림이 항상 음영을 유지해요. 만약에 이 분자의 k값이 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음이면 양일 때 뭐이고요? 양수일 때 양음이니까 음이고요. 그러면 양일 때 음이니까 4선면이 올 테고요. 얘가 음이면 음이니까 양이 돼서 2선면이 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2선면과 4선면이 위치한다 그러는데요. 이 분수식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용어가 뭔가 하면 이 분수식은 뭘 x축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x축, y축에.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x축, y축은 무슨 선? 점근선이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수식이 주어졌을 때 k는 뭘 결정하죠, 여러분? 점근선에 뭘 이렇게. 그리고 k값이 음일 때는 점근선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k는 뭘 결정한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림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근선이 뭐라고 여러분? 점근선이 x축, y축이 점근선이에요. 그죠? 절대로 x축, y축을 끊을 수 없으니까 x축 식으로 쓰면 뭐죠? y꼴 0이고요. y축은 식으로 쓰면 뭐죠? x꼴 0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분수식은 잘 보세요 여러분. y꼴 x라는 직선에 대칭돼요. 그죠? 그리고 y꼴 마이너스 x 대칭돼요. 요 직선에 대칭되지만 요 직선에 대칭되고 또 무슨 대칭이에요 여러분? 원점에 대칭도 돼요. 그죠? 왜냐면 x, y하고 다 바꿔도 함수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대칭 직선과 대칭 점인데 이런 대칭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됐죠? 분수함수는 이게 기본형이고요. 우리 표준형 어떻게 했어요? 평이동시키죠? x로 얼마만큼, p만큼, y로 q만큼 평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y-q x 대신에 x-p k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쁘게 쓰면 y는 x-p k 플러스 q 이렇게 돼서 와 이게 분수함수의 가장 표준 모델인데요. 기본형을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됐죠? 어떻게 움직였어요? x로 p만큼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y로 q만큼 움직였어요. y-q인데 넘어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잘 보세요. k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k가 양이면 정근선에 이렇게 k가 음이면 정근선이 이렇게까지는 좋고요. 그리고 정근선이 어떻게 돼요? 원래 정근선이 x = 0, y = 0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x를 얼마만큼? p만큼. 그러니까 x-p가 되니까 x는 p가 되고요. y로 q만큼 y-q니까 y는 q가 될 거예요. 그죠? 정근 이렇게 바뀌. 잘 보세요. 정근선의 식이 x는 p 그러면 바로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이게 바로 x의 정근선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상수항 이게 바로 y 정근선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림 별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기본형에서 뭘 x로 p만큼 y로 q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k가 양수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위치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수식이 나오면 반드시 뭘 표준형을 잘 인식하고 뭘 그림의 위치와 정근선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수식도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 뭐겠어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 물론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겠죠. 그죠? 이건 우리 앞에서 했어요. 왜요? 분자가 반드시 상수만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분자가 차수가 분모가 같으면 상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모를 무조건 부른다 그랬죠?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가 오고 여기 cx니까 뭐가 와 있어요? a분의 c 하면 cx 뭐가 더 들어갔어요? a분의 bc가 더 들어갔네. 그죠? 그래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a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분의 bc고요. 그 다음에는 a분의 c겠어요. 그죠? 이거 딱 보는 순간 정근선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만드는 정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죠? 얘가 무슨 정근선? y 정근선이 됐죠? 그리고 이 값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얘가 양이면 정근선의 기준으로 이렇게, 얘가 음이면 정근선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정근선 찾는 게 불편하면
정근선도 중요. 정근선 항상 이런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식을 이렇게 안 바꿔봐도요. 항상 정근선, X정근선은 뭐 X정근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X정근선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Y정근선은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Y정근선은 바로 누가 결정해요? 바로 A분의 C인데 이 A분의 C가 바로 뭐예요? 와, 원래식에서 X의 개수들이에요, 그죠? A분의 C가 Y정근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잘 연습하고 X정근선, Y정근선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뭘 정근선을 찾고 그리고 이 분자값이 계산 과정에서 좀 불편하면 그냥 y절편 찍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y절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와 정근선이 주어졌는데 그림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하고 불편하면 y절편 x 0 집어넣어서 y절편이 만약에 이렇게 찍히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y절편이 이렇게 찍히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고치는 과정이 지저분해서 이 분자값이 음인지 양수인지 불편할 때는 정근선을 찾고 x에 0을 집어넣고 y절편을 찍어보면 그림의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수함수를 잘 이해하고 이런 분수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을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1차함수, 2차함수보다도 뭐예요? 분수식이에요, 그죠? 비례식들이요. 그래서 분수함수도 그림을 그려야만 이렇게 응용 문제를 풀고 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분수함수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해요. 됐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마지막으로 무리식과 무리함수다라는 걸 해서 공통수학, 투칙, 고울수학을 끝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이 유리식, 분수식과 분수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연습을 충실히 잘 만들어냅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